자, 이번 단어는 도형의 이동인데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하나는 평행 이동을 배울 거고, 나머지는 대칭 이동을 배울 거예요. 근데 대칭 이동은 점에 대한 평행 이동이나 점을 움직이는 점에 대한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도형을 움직이는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이 얘네들은 같아요. 점을 움직이는 명령이나 도형을 움직이는 명령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평행 이동은 안 그렇습니다. 점에 대한 이동과 도형에 대한 이동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누면 4개를 배우는 겁니다. 점에 대한 평행 이동, 도형에 대한 평행 이동, 그 다음에 점에 대한 대칭 이동,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 여기서 좀 주의하시면 돼요. 점과 도형이 같지 않다는 거, 이동의 명령이 좀 다르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뭐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자, 얘는 그냥 바로 갑니다. 바로 연습 문제를 푸는 형태로 할게요. 자, 보세요. 자,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설명하는 파트로 넘어갈게요. 너무 크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설명하는. 평행이동에 대한 보통 수식 명령이 이렇게 돼요. x, y라는 점이 이동됩니다 할 때 여기 f 땡땡을 써요. 그래서 f는 함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명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명령. 점을 또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x 플러스 a 숫자를 쓸게요.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2. 아셨죠? 이거는 점에 대한 명령이에요. 순서쌍인 점의 좌표가 또 다른 순서쌍인 점의 좌표 이동하는 거니까 점에 대한 평행이동 명령인데 이거 어떻게 움직이라는 거냐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라는 뜻입니다. 저 의미가. 좀 크게 어려울 건 없죠? x 뒤에 플러스를 붙었네? x값이 1만큼 커진다는 뜻이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여기 써있네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이 명령에 의하여 얘를 마이너스 2,3을 x축으로 1만큼 더해주고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계산했더니 이게 a,2로 바뀐답니다. 근데 이 a,2라는 점 어떻게 나온 거냐면 마이너스 2에다가 2를 더한 값이고 3에다가 마이너스 b를 계산한 값이 a,2라는 뜻이에요.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b 값이 2가 된 거니까 따라서 b 값은 1, 이렇게 a, b 값이 구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점에서 어떤 점으로의 라고 되면 얘가 출발점, 얘가 도착점이에요. 가끔 이 앞뒤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어떤 점으로의 어떤 점 뭐뭐에서 이렇게 앞뒤가 바꿔서 나올 때도 있으니까 누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그 방향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별로 진짜 어려울 거 없죠? 어린이 그냥 숫자 계산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여기도 그러네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3만큼. 왜? 점이 점으로 이동한 거니까 숫자 크기 그대로 이동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움직여질 때 일단 이 점이 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3만큼 이동하죠. 그럼 이 점이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4 더하기 3, 7이 되겠네요. 이 점이 이 직선 위로 간다잖아. 대입하면 되죠. 직선 위에 있는 점, 직선에 있는 점이니까 y값에 7 대입하고 x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이렇게 4m의 값은 마이너스 8,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굉장히 쉬우시죠? 네,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이 굉장히 불안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수학을 아주 잘하는 스타일들에 있거나 아주 열심히 하는 스타일들이 아닌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분명히 연습이 덜 돼 있거나 집에 가서 모른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말했듯이 웬만하면 오늘 진도를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첫 단원부터 다시 풀이하는 걸 봐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설명 잘 들으시고, 혹시 이해가 덜 되시면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하시고 금요일까지 질문거리 만들어서 와서 질문 그때 개별적으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갑시다. 자, 점 마이너스 3,4를 마이너스 1,1로 옮기는 평행이동 어떻게 이동한 거죠? 마이너스 3,4를 어떻게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까를 물어봤죠? 어떻게 움직여야 되죠? X축으로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로 간 거니까 이만큼 커진 거죠. 그치? Y축으로는 4에서 1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3만큼 작아진 겁니다. 계산하고 싶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시면 평행이동 거리가 나와요. 이렇죠? 그럼 이 명령에 따라서, 이 명령은 이걸 말해요. 이 명령에 따라서 주어져 있는 직선이 직선으로 움직여진다는, 이번에는 직선이 이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진답니다. 그럴 때 AB 값을 구하는데, 아까 수업 초에 잠깐 말씀드렸죠. 평행이동은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고. 점이 점으로 이동하는 명령이 이제는 점이 아니고 도형이죠. 그렇잖아. 직선이니까 도형이잖아. 이건 점이 아니잖아. 점의 모임인 도형이 돼요. 얘도 도형이에요. 도형이 도형으로 이동되는 명령일 때는 중3 때 왜 이런 거 배웠잖아. 얼마 전에도 했었어요. y는 x제곱, 이 그래프를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시고, 그러면 뭐라 배웠냐면 x 대신에 x 플러스 2가 아니고 x 마이너스 1을, y 대신에 y 마이너스 3이 아닌 y 플러스 3을 대입해라. 점일 때는 그냥 숫자 그대로 이동하시면 돼요. 근데 도형이나 직선, 포물선, 이렇게 원 이런 것들 움직일 때는 이동한 거리의 반대볼을 x, y 대신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결론은 여기 있는 x 자리 대신에 뭘 대입하라고요? 색깔 구분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x 자리 대신에 x-2를 대입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y 자리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하시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써봅시다. 3 가로 x-2 마이너스 가로 y 플러스 3 플러스 2는 0.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3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0. 정리해보니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9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7 됐네요. 끝난 겁니다. a는 3,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a, b 값이 구해집니다.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점은 있는 그대로, 이 숫자 그대로 움직이는 거야, 점은. 근데 도형은 저기 있는 부호 반대. x 플러스 2가 아닌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3이 아닌 y 플러스 3 이렇게 반대 부호를 중3 때 포물선 이동할 때 썼던 그런 방식대로 도형은 도형에 맞춰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안 헷갈리면 따로 헷갈릴 건 없어요. 문제가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헷갈리진 않아요. 아셨습니까? 네. 이동 명령을 써서 여기다가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좀 여기 안품 필수 예제 문제는 다 집에서 과제로 푸셔야 됩니다. 이거 다 과제예요. 평행이동. 이거 점이죠. 얘도 점입니다. 점이 점으로 갔네요. 그럼 있는 숫자 그대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뒤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군요. 근데 자, 잘 봐라. 여기서부터 좀 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렇지? 아. 자, 어쨌든 이래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했는데, 밑에를 보니까 원이죠? X 2차, Y 2차는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을 저 명령에 따라서 X축으로 3만큼,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답이 나온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 생각이란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란 걸 해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거거든요. 점은 있는 숫자 그대로. 하지만 그래프를 움직일 때는 부호 반대로 바꿔서 X, Y에다 저런 관계식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야,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X 자리 대신에 X-3의 제곱 플러스 Y 자리 대신에 Y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3 마이너스 2 곱하기 Y 플러스 4 플러스 A는 0. 야, 이거 안 맞는다는 얘기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잖아. 여기 있는 걸 다 풀고 이거 다 풀어가지고 다시 완전 제곱식 다시 묶어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진짜 빨리 하면 이렇다는 얘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6X, 여기서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2X가 남고, 여기서 플러스 8Y 마이너스 2Y니까 플러스 6Y가 남고, 상수항 9, 16, 여기 마이너스 12, 여기 마이너스 8, 플러스 A. 그럼 여기 정리해보면 플러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25, 플러스 5. 이렇게 남아요. 이거를 이렇게 완전 제곱식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바꾸려면 다시 얘랑 짝을 지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이 필요하니까 뒤에 1을 빼주는 겁니다. A 플러스 5에 1을 빼줘야 돼요. 없던 일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Y에 여기 플러스 9 필요하죠? 그럼 얘도 9를 빼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 완전 제곱 정리해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넘어가야 돼요. 예, 전부 다 넘깁니다. 그럼 A 마이너스 5 넘어가면 5 마이너스 A. 따라서 B 값은 3, A 값은 2.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풀 겁니다. 이렇게 풀면 네, 시험은 끝장난 거예요. 이거 하나 풀겠다고 이렇게 풀면 시험은 계산이 아주 빠르지 않는 이상은 네. 그 사실 문제가 이거 하나만 아니거든요. 공부를 이렇게밖에 안 했다는 얘기는 공부가 굉장히 대충 돼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배운 대로 막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런 애들은 얘만 문제가 아니야. 다른 것들도 이상하게 풀어요. 저런 식으로 막 계산을 질질 끌기 시작하고. 다시 말하지만 점에 대한 평이동, 도형에 대한 평이동 적용하려고 하니까 X 대신에 X-3,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집어넣고 이렇게 완전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빨리 하자. 빨리 하는 거야. 어떻게 빨리 하냐면 이 원의 중심 좌표를 빨리 찾으세요. 원은 가장 중요한 게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 좌표 찾는 방식이 뭐였죠? X 앞에 있는 계수 4를 반 나눈 다음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2, 그렇죠? Y 앞에 있는 계수 마이너스 2에 반 나눈 다음에 부호반대 1. 이게 중심 좌표야. 그렇지? 여기 중심 좌표는 너무 잘 나와 있네? 이게 0이 되는 X값 1, 이게 0이 되는 Y값 마이너스 B. 됐죠? 얘는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3. 3 아니다. 루트 3이야. 얘 반지름은 배웠잖아. 반지름의 제곱을 구합니다. 구하는 방식은 이거 제곱 4, 이거 제곱 1. 그걸 더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을 빼줘. 그럼 얘는 5-A. 따라서 R값은 루트 5-A. 이제 좌우를 비교하면 돼. 여기 있는 원과 여기 있는 원은 위치가 약간 다를 뿐이지 반지름은 똑같잖아. 하나를 움직인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반지름
5 마이너스 a의 루트를 씌운 값과 여기 루트 3은 서로 같다고. 따라서 a 값이 2가 나왔어요. 아까 막 어렵게 한참 구했던 그 a가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잘 봐. 이거는 도형이야, 점이야? 점이지. 중심의 좌표 점이잖아. 도형이 아니야, 쟤는. 얘가 도형이고 얘는 점이잖아. 얘도 오른쪽 원의 중심 좌표 점이에요. 점이 점으로 이동한 겁니다. 어떤 명령에 따라서? 이 명령에 따라서. 그렇지.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점이 점으로 이동할 때는 있는 그대로 숫자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더했더니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더했더니 얘가 된 거고 1에다가 얘를 계산했더니 얘가 된 거라고요. 1 마이너스 4 얘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b 값은 3 이렇게 구해진 겁니다. 이렇게 푸셔야 시험장에서 그나마 빠르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 아까처럼 풀면 그냥 시험은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빠르게 다시 합시다. 이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다시 한번. 네가 이게 학교 시험에 이게 나왔어. 나오면 문제 한번 쭉 읽어야 되겠죠? 평행이동 가만히 있어봐. 첫 번째 성질은 x축으로 어쨌든 3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구나. 그런 뜻이야. 근데 두 번째, 근데 도형이 나왔는데 원이야. 2차식이야. 그럼 빨리 머릿속에 이게 지나가야 돼. 가만히 있어봐. 점은 숫자 그대로 보면 되는데 이게 도형일 때는, 원같이 도형일 때는 x 대신에 x-3, y 대신에 y 플러스 4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얘가 된다는 얘기인데, 와, 이거 언제 정리하지? 이 생각이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포물선은 가장 중요한 게 꼭지점, 원은 가장 중요한 게 중심. 그렇죠? 유리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점근선의 교점. 도형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그 그래프의 가장 핵심적인 점을 움직이려고 하시면 됩니다. 포물선은 꼭지점을 움직이고, 원은 중심을 움직이고,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을 움직이고, 무리함수는 시작점을 움직여 주시면 어렵게 문제 안 푸셔도 간단하게 정리가, 점으로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그럼 빨리 이 원의 중심을, 이 왼쪽 점, 왼쪽 도형, 저기 중심 좌표를 빨리 찾자. 마이너스 1,1. 반지름의 제곱은 이거 제곱한 값 4, 이거 제곱한 값 1 더한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상수 a를 뺀 값이니까 반지름의 제곱이 5-a네. 여기까지 왼쪽 원에 대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원을 어쨌든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 중심 좌표가 바뀔 거 아니야. 마이너스 1에 3을 계산하면 1컴마가 되고 1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이게 오른쪽 원의 중심이 돼야 돼. 근데 그 원의 중심 보니까 이게 0이 되는 x값 1, 이게 0이 되는 y값 마이너스 b. b값이 구해졌어. 3. 이 원의 반지름은 3이야. 따라서 반지름의 제곱은 9가 되므로 얘랑 같으려면 a값은 얼마가 돼야 되죠? 얼마가 돼야 돼요? 잠깐만요. 네, 루트를 씌워야 되죠? 제곱하면 안 됩니다. 루트를 씌우셔야 됩니다. 여기 루트 씌우면 R값은 루트 5-A. 여기 R값은 이걸 잘못 썼구나. 반지름이 3이 아니고 반지름이 루트 3이죠? 반지름이 루트 3. 따라서 A값은 2. 이렇게 된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빠르게 한 문제가 정리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반지름이 3이 아니고 루트 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형보다는 점 쪽으로 이동하는 쪽을 생각해라 라는 거였고요. 여기도 비슷한 문제인 것 같죠? 저 포물선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 플러스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꼭점이 x축 위에 있답니다. 이때 상수 p 값을 구하시오. 이것도 그래요. 이 포물선을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 머릿속에서 이게
풀이하기 전에 머릿속에 이게 지나가야 돼. 이 포물선을 x축으로 p만큼 이동한다고? 그러면 x 대신에 x-p를 대입해야 돼, 식에.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이동하면 y 대신에 y-p-1을 대입해야 돼. 이걸 저희가 대입해야 된다고. 좀 귀찮을 것 같아. 제곱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x도 풀어줘야 되고 좀 귀찮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자. 도형을 움직이려 했더니 관계식이 너무 복잡하네? 그러면 빠르게 이 그래프의 핵심적인 점을 찾습니다. 포물선인데? 이차함수네? 꼭지점. 야, 웬만하면 꼭점 좌표 구하는 공식은 좀 외우자. 완전 제곱식을 맨날 풀 거 아니면 좀 외웁시다. 공식 뭐예요? 이 공식 기억나시는 분? 꼭점 x 앞에 구하는 공식. 뭐야? 와, 진짜 이씨. 이거죠?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4. 따라서 꼭점 좌표는 1, x에다 1 집어넣으면 돼요. 그때 y 값이니까 1 집어넣으면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5 3. 이게 꼭점 좌표. 꼭지점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네? 걔를 어떻게 움직인다고?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숫자 그냥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1 플러스 p 이거 그대로 갖다 붙인 거니까 3 플러스 p 플러스 2. 왜 꼭점 좌표가 1 플러스 p, 5 플러스 p 이렇게 되겠네. 이게 새로 바뀐 평행이동된 꼭점 좌표예요. 근데 그 꼭점 좌표가 x축 위에 있을 때 x축 위에 있다는 뜻은 y 좌표가 0이라는 거 아닙니까? x축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얘가 0이라는 얘기네요. 따라서 p값은 마이너스. 끝났네요. 더 직선을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이동하면 저 원에 접한답니다. 이때 양수 k값을 구하시오. 접한다? 일단 이 직선을 x축으로 k만큼. 근데 이거는 좀 그렇죠. 그치? 이건 좀 그래. 식이 좀 필요해. 얘는 직선 위에는 어떤 특정 점이 존재하기보다는 이렇게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점을 찾기 애매해요. 그래서 x축으로 k만큼, 그럼 x 대신에 x-k를 대입한다. 이 x-k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다. 따라서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2k는 0이 되죠. 예. 이 직선과 이 원이 접하는 겁니다. 좀 전에 한 거 아니야 이거? 원과 직선이 접한다고? 그럼 이게 접선이라는 얘기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 방정식 나와 있잖아요. 그냥 뭔가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접하는 거예요. 이게 원이야. 이 원의 중심이 0, 마이너스 1. 이 직선은 요거고요. 따라서 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 d가 거리 d가 반지름과 같으면 되죠? 그럼 접하는 겁니다. 오늘 배운 거예요. 그럼 이 점에서 여기 있는 직선까지 거리 d를 구하시오. 그러면 아까 계속 했던 거죠? 분모 루트 분자 절대값. 분모 루트에는 x계수 2,
y개수 1, 그걸 제곱해서 더한 값 루트 5. 괜찮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요. 그 다음 0하고 마이너스를 대입해요.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얘도 없어져요. 마이너스 2k가 남아요. 그게 2원의 반지름과 같다. 2원의 반지름이 어디 있어요? 루트 5다? 5가 아니고 2원의 반지름은 루트 5다. 따라서 절대값 마이너스 2k의 값이 뭐가 되죠? 양변에 루트를 곱하면? 그럼 마이너스 2k 값은 답이 두 개예요. 플러스 5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2k 값이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절대값 5인 수는 두 개니까.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거나 또는 2분의 5이거나 양수 k 값 이게 답이네요.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풀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뭐 어려워서 좋은 게 아니고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또 두 개 단원이 섞여서 원과 이 평행이동 단원이 섞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항상 학교 선생님들은 두 개 이상 단원에 섞인 문제를 좋아하니까요. 네. 개념설명 그냥 바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3,2라는) 점이 있어요. 저 3,2라는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합니다. 근데 그때 x축 대칭점이 누구냐 물어보면 누굴까요? 이게 x축이잖아요. 여기는 점이 x축을 바라보면서 물어봐요.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떨어져 있니? 그러면 3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2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위로 두 칸 가 있는 거거든. 그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여기 점 찍으면 돼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3, 밑으로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3,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럼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3, 2가 이번에는 y축을 바라보는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떨어져 있니? 그러면 2만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3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세 칸에서 왼쪽 세 칸 넘어가면 돼요. 일직선상으로.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2가 되겠죠. 마이너스 3,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나, y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x축 대칭 이동하면 이게 원점 대칭 이동이에요. 결국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하는 겁니다.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좌표도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y 좌표도 원래 가지고 있는 부호의 반대가 붙은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로 두 개를 더 해야 되는데 지저분해져서 추가로 두 개가 저번에 한 말씀 역함수 할 때 잠깐 설명했던 것 같은데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여기 3, 2가 여기쯤에 있어. 3, 2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고요. 이 3, 2라는 점을 y는 x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이 y는 x의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 y는 x라는 선을 기준으로 반대편 뛰어넘는다는 얘기죠. 반대편으로 요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에 점 찍어요. 그 점을 찍고 얘를 이렇게 x좌표 y좌표 찾으려고 이렇게 긋다 보니까 아까 가로 3 세로 2짜리 직사각형이 다시 가로 3 세로 2짜리 직사각형이 이렇게 세워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로 2 세로 3짜리로 바뀐 거죠. 누가? 3, 2가. 그럼 3, i가 y는 x라는 직선에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y가 뒤바뀝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이동하시면 y는 마이너스 x는 이번엔 이쪽이에요. 여기는 3, i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1이 갑니다. 아이고 1이 갑니다. 여기로 대충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 3, 1을 y는 마이너스에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자리도 바뀌면서 부호도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걸 일반화하는 겁니다. 일반화. a, b라는 점을 x축 대칭 이동하시면 그 점의 위치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실제로 x축 대칭 이동인데 x는 안 바뀌어요. x는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위에 있던 x축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위에 있던 점이 아래로, 아래 있던 점이 위로 올라간다기 때문에 위아래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어요. 숫자도 안 바뀌고 위아래 y좌표의 부호만 이렇게 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x축 대칭이 되는 거죠.
그럼 y축 대칭 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y축 대칭인데 y는 안 바뀌고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y는 그대로 갑니다. 원점 대칭점을 찾으시오. 그러면 x, y의 부호가 다 반대로 바뀝니다. y는 x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x, y와 점의 좌표가, 이건 부호가 아니고 그냥 아예 자리를 바꿔요. 점의 좌표가 바뀝니다. x, y의 좌표 위치가 바뀐다. y는 마이너스 x, x, y가 바뀌면서 부호도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대칭이동 명령이 성립해요. 근데 아까 평이동 그랬잖아요. x축으로 1만큼 평이동하시오. 그러면 점은 1을 더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점은 1을 더하면 되는데 방정식이나 그래프 식은 x 대신에 x 이 부호 반대인 x-1을 대입한다 했죠. 근데 대칭이동은 안 그래요. 점이든 도형이든 다 명령은 이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명령이 하나예요. 다 똑같은 명령이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뭐 점이라고 해서 도형이라고 해서 뭐 서로 다르거나 이러진 않아요. 아셨죠? 네. 아이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2,4를 2,4를 y는 x에 대해 대칭 더한다? x, y가 똑같다 뜻이니까 바뀐다는 얘기예요. 점 q는 4,2. 점 q를 4,2를 다시 x축 대칭 이동한 점 r은 x축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4,-2. 그럼 이거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하랍니다. 원래는 2,4 여기 있었던 점이죠? 근데 y는 x에 대칭 이동했더니 4,2가 됐어요. 얘를 다시 대칭 이동해 4,-2가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뜻이에요. 그죠? 요 길이 삼각형 넓이니까 이게 축의 평이잖아요. 이걸 밑변으로 잡으시면 돼요. 요 길이가 요 점의 좌표가 4,2, 요 점 좌표는 4,-2. 요 간격은 위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밑변 길이는 4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높이는 이게 높이다. 이 점에서부터 여기 연장선까지 요만큼의 길이가 높이야. 근데 이 높이가 이 점의 좌표가 2,4잖아요. 여기는 x좌표가 2, 여기는 x좌표가 4였죠. 그럼 요 간격은 2입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2 하면 넓이는 4가 나온다.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냥 칸수 잘 세서 맨날 구하는 삼각형인데, 야, 이건 초등학생도 푸는 거잖아. 그냥 칸수만 잘 세면 돼. 밑변 얼마인지 높이 얼마인지 그것만 잘 세시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2,3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했어. 그리고 다시 x축에 또 대칭 이동했더니 4,6이 됐답니다. 이때 ab 값을 구하죠. 천천히 합시다. 마이너스 2,3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요. 원점 대칭 이동. 그러면 부호가 다 바뀐다고 그랬죠? 2,-3 가지고 있는 부호가 전부 다 반대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동한 후 x축으로 a만큼 평이동, y축으로는 b만큼 평이동. 점이 점으로 가는 거니까 저 숫자에 그대로 a만큼 덧셈, 저 숫자에 그대로 b만큼 덧셈이에요. 점이 점으로 이동할 때는 이 숫자를 갖다 끼시면, 뒤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이 점을 x축 대칭 이동합니다. x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x좌표는 안 바뀌는데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마이너스 3 플러스 b의 부호 반대는 3-b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4,6이 되더라. 따라서 a 값은 2, b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a 값, b 값이 이런 식으로 구해지네요. 굉장히 쉽죠? 이것도.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처음 배워서 좀 약간 생소하고 낯설 뿐이지, 근데 이 정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38번.
말하더니 자꾸 진용이만 얘기하는데 진용이 열심히 해. 38번 다음 원이죠. 저 원인 걸 알아야 됩니다. 써있기도 하지만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다음에 그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 원래는 사실 이것도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풉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건 도형이네. 도형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동하라고? 그 원점 대칭 이동은 부가 반대로 바뀌죠. x가 마이너스 x로 y는 마이너스 y로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다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 x가 y로 바뀌고 y가 x로 바뀌는 거네? 이렇게. 그럼 이 답을 쓴다면 이게 앞으로 당겨 쓰는 게 낫겠죠?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과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y 마이너스 2의 제곱과 같아.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제곱하면 답은 더 서로 똑같아지는 거죠. 그런 의미. 이것도 좀 이쁘게 써주면 이게 앞으로 당기면서 x 플러스 1의 제곱은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써주면 네, 좀 이쁜 답이 되긴 해요. 근데 저렇게 안 풀 거라고. 이렇게 안 풀 거라고. 이 정도는 할만하긴 한데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어요. 계속 써가면서. 그럼 어떻게 씁니까? 이분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생각 없이 풀면 저렇게 그냥 풀고 나서 자기가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래. 원이잖아. 중심을 찾아. 마이너스 2, 1. 그 중심을 원점 대칭 이동하죠? 2, 마이너스 1. 그 중심을 다시 y는 x 대칭 이동하나요? 마이너스 1, 2. 그죠? x가 뒤바꿨으니까. 그 얘를 가지고 식 빨리 만드시면 돼요. 중심이 마이너스 1, 2가 나오려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반지름. 이동해도 여전히 반지름 2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더 쉽지 않나요? 아까처럼 하는 것보다는. 아까는 식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뭐 x 쓰고 y 쓰고 해야 되는데 좀 빠르게 이동한 다음에 써주시면 마지막에 식만 써주시면 좀이라도 그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도형의 이동 파트 평이동 대칭이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가 아닌 점으로 이동할 수 없는지 그걸 고민을 좀 해보세요. 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그걸로 하는 게 좋아요. 안 되면 이제 식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 직선을 x쪽으로 a만큼 y쪽으로 b만큼 평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직선이 저 넓이를 2등분한답니다. a 값을 구하랍니다. 직선이 어떻게 지나와야 원을 2등분하죠? 중심을 지나와야죠. 그리고 위아래가 합동되면서 반원이 만들어지니까 넓이가 반으로 나눠지겠죠. 결국은 이렇게 한 직선이 마지막 예죠. 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근데 이게 핵심이네요. 근데 말했잖아. 직선은 딱히 뭐 뾰족한 특징될 만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동해 봅시다. y는 3x 플러스 2라는 이 직선을 x축으로 a만큼 이동,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한다. 요것만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죠. y는 3 가로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그렇고요. 여기까지 했어요. 평이동. 그런 다음에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그럼 식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y,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렇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딴 건 건들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명령만 해야 되지 딴 걸 건드시면 안 됩니다. 전개한 다음에 넘어갑시다. 아니, 안 넘어가도 돼.
이게 지금 이 직선식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직선식을 구하라면 뭐 정리해놓고 막 넘기고 이항에서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직선이 이거잖아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겁니다. 이 원의 중심을 구해봅시다. 2, 네? 이거 반에 부호반대. 이거 반에 부호반대 1. 됐네? 이거 대입하면 돼요. 굳이 정리할 필요 없이 x에 2, y에 1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됐죠.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 플러스 2. 넘어가면 3a.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네, 계산 맞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이제 대칭이동에 대한 활용 문제인데 이거 몇 개 나오죠? 하나, 둘, 셋. 3개 남았네요. 네, 3개 유형 빠르게 합시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약간 걸릴 수도 있으니까 좀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게 앞에서 배운 것보다는 얘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활용이니까. 1번 2,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2, 1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대략 여기 이 점 P가 있는데 점 P가 2, 마이너스 3이에요. 근데 이 점 P를 마이너스 2, 1이라는 점이 있답니다. 이 점 P를 얘가 목적이에요. 얘를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할 겁니다. 점이 점으로도 대칭이동 되나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점 P가 야, 나 너한테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니?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 거리만큼 반대로 똑같이 일직선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네, 그게 대칭점이 돼요. 그 대칭점을 Q라 불렀죠. 이 길이와 이 길이 서로 같으면 이 점 P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대칭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 대칭점을 모르겠네? A, B라고 합시다. 일단은 그랬더니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이 점을 R이라고 할게요. 이 가운데 있는 점을. 선생님, 선분 PQ의 중점이 R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중점좌표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 1이라는 중점좌표를 구하는 공식은 P와 Q의 X좌표를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평균 구하는 거죠. P와 Q의 Y좌표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고 이 값이 1이라는 뜻이죠. 방정식 풀어주시면 돼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넘어가면 2, B는 5. 이렇게 AB가 만들어집니다. AB가 만들어졌으니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 5라는 점이 점 Q의 점 P를 저 점에 대한 대칭한 대칭점이 되는 거죠. 점에서 점 대칭할 때는 중점이라는 내용을 잘 이용하시면 아주 쉽게 풀어집니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1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워낙에 쉬우니까. 1번과 2번이 같은 유형인데 내면 2번을 내는 거죠. 2번은 뭐죠? 그러면 원입니다. 원이 있어요. 그 원을 여기 3,4라는 점이 있다고 칩시다. 저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겁니다. 원을 대칭이동할 수 있나요? 원을 어떻게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죠? 이럴 수 있거든요. 원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죠. 이 점이 여기 선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똑같이 반대편을 점 찍으면 대칭점이 만들어져요. 그럼 여기 있는 점에서 이 점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반대로 똑같이 이으면 대칭점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그 점들 다 대칭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보면 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저 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 원이 되는 겁니다. 이야,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걸 어떻게 구하지? 보세요. 오늘 선생님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하나 뭐였냐면, 여러 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도형을 뭔가 이동할 때는 도형 자체를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도형의 핵심적인 점을 이동하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는 쉬워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원이 여기 있는 3,4라는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되면 여기 여기 있는 원이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면 대략 그림상 여기쯤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대략. 지금 문제는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알아요. 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는 0. 이 원의 방정식이 뭐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을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원에 있는 중심을 이동하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심좌표 구하는 공식은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부호 반대, 컴마 y 앞에 있는 개수, y가 없네? y 앞에 있는 개수는 0이에요. 0의 부호 반대는 여전히 0이죠. 이 점을, 이 5,0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에 이 원의 중심이 찍히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1번 개념. 이 중심좌표를 a, b라고 둔다면 a, b와 5,0의 중점좌표가 3,4예요. 그래서 a와 5를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3이 되는 거고, b와 0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4가 돼서, 따라서 a 값은 1이 되고 b 값은 8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에 뭘 찾아낸 거죠? 중심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빠르게 중심좌표를 가지고, 이게 중심이잖아요. 1,8이란 중심을 가지려면 x-1의 제곱 플러스 y-8의 제곱은 오른쪽 뭐만 쓰면 되죠? 반지름의 제곱 쓰면 돼요. 여기서 반지름 제곱 구하면 되잖아. 반지름 제곱은 5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 끝에 상수항 24를 뺀 값 1이네? 여기 1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도형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점, 원에서 중요한 건 중심, 원이 이동된다는 얘기는 중심도 따라서 똑같이 이동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좌표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이 개념을 잊지 않으시겠죠? 이 도형 파트에서 그게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네. 자, 이겁니다. 자, 52번. 점 P1,4를 y는 2x-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1번과 2번이 똑같아요. 다시 2번을 풀어드릴게요. 어차피 1번과 2번이 같은 유형인데 2번이 도형이 관련된 데 있기 때문에 2번으로 풀어드릴게요. 두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원이 이 직선에서 대칭 관계인 거야.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원을 어떤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에 대해서 이 원을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대략 한 맞나요? 네, 대략 이렇게 된다. 이랬을 때 이 직선의 식에서 ab 값을 찾으시오라는 뜻이거든요. 마찬가지죠. 원의 식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중심이 뭔지를 보세요. 0,0. 얘는 2,-4죠. 그럼 이 원이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돼서 이 원이 만들어진 거란 뜻은 이 점이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되면 여기 있는 중심좌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0,0과 이 점과
여기 있는 2,-4는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관계라는 뜻이에요. 이 직선에 의해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관계.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요. 저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내용으로. 아셨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적 있는데, 이 점을 A라고 부르고 만약 이 점을 B라고 한다면 이 직선을 L이라고 합시다. L의 정체는 뭡니까? 그러면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죠. 그렇잖아요? 선분 AB의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서 L이 2등분하고 있고, 이 관계가 대칭관계 되려면 이게 수직이 돼야 되니까요. 직선 L은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 됩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수직이라는 조건과 2등분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 AB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직선 L과 선분 AB는 수직이죠. 네가 좋아하는 기호. 근데 수직 관계 되려면 뭐라고 그랬죠?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내용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2등분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어디 위에 있냐면, 이 중점 좌표 여기죠. 선분 AB의 중점 좌표. 이 M이 직선 L 위의 점입니다. 이 두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좀 살짝 어려워요, 이 문제. 그나마 오늘 배운 것 중에 좀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 이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직선에 대한 대칭, 두 점은 직선 L에 대한 수직 2등분선에 놓인다. 그럼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2등분 선분 AB의 중점이 직선 L 위에 놓인다. 그럼 이거부터 해봅시다.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구하죠? 두 점이잖아요. 증가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0.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그죠? 따라서 직선 L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수의 역수의 부호반대 2분의 1이 된다.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했네요. 됐죠? 두 번째, 선분 AB의 중점을 잡아보자. 중점 좌표는 x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y끼리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너무 숫자가 쉽잖아요? 금방 계산이 되겠네요. 1,-2입니다. 이 1,-1을 어디다 대입한다고? 이 m이 직선 L 위에 있으므로 L에다가 대입합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5는 0.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죠? x 대신 a,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2b 플러스 5는 0. 요 식 하나에 식 하나 더 필요해요. 이게 뭐죠? L의 기울기. L의 기울기 찾으세요.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5. 양변을 b로 나누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5. 요게 기울기잖아. x 앞에 있는 계수. 마이너스 b분의 a. 그렇죠? L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예요.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것으로 같죠? 이거는 거는 a를 여기 마이너스를 어느 한쪽에 올려주세요. 올리든 내리든 어느 한쪽에 붙여주세요. 그래 안 헷갈리니까. 분수식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대각선끼리 곱한 값이 서로 같은 거야. 1과 b를 곱한 b가 마이너스 a랑 2를 곱한 마이너스 2a랑 같은 거고, 이걸 여기다가 연립하시면 돼요. b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죠? 그러면 5a 플러스 5는 0이 됨에 따라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a 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 값은 2가 나옵니다.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ab 값이에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네. 지금 얼른 이제 수업 끝내고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셔야 되는 분이 계셔서 수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집에서 필히 알겠죠? 나 이거 꿈에서 꾼 것 같아. 이상해 기분. 이 광경과 이 좀 전에 했던 내 멘트가 기억이 났어 나 지금. 꿈에서 꾼 것 같아. 진영아. 이거 무서워. 어쨌든